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진화는 배웠던 부분은 완벽히 종이 분화까지 일어나지 않은 거지. 유전자 풀에 변화가 생겼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그 집단 내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새로운 종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다루는 거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진화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거기 교재에서는 이제 종이 분화해가지고 소진화, 대진화 나와 있거든. 이 진화에 대한 개념을 다루겠다는 얘기야. 엄청난 개념 같지만 별거 없어요. 소진화. 의미만 정확히 구분하면 돼. 소진화는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풀의 변화 자체를 소진화라 그래. 유전자 풀의 변화, 개체군 내에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세대별 뭐의 빈도가 다르다는 얘기야.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이거 자체를 소진화라 본다고. 그 다음 이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이제 새로운 뭐가 나오게 되니?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되지. 이때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 자체를 이제 무슨 진화라 보는 거야? 대진화라 본다고. 소진화는 개체군 내에서 유전자의 빈도 변화, 이것에 의해서 실제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대진화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의 분화가 생긴 거야? 종의 분화가 생긴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대진화의 또 하나의 개념 중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 자체도 대진화지만 그 종이 일부 종이 그 환경에 적합하지 못해서 완전히 멸종해버렸어. 이거 자체도 대진화라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지질 시대를 보게 되면 지질 시대별로 어떤 특정 종이 만들어지고 어떤 특정 종이 계속 뭐 하는 걸 반복하니? 멸종하는 걸 반복하잖아. 이제 그거 자체 이제 대진화라 보는 거야. 물론 시간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소진화가 대진화에 비해서 시간이 좀 짧지. 이거는 좀 오래 걸리지. 근데 시간 갖고 해석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종이 출현함에 있어서 가장 빠른 시간 동안에 새로운 종이 출현한 사례가 13년이거든. 13년이 엄청 짧은 시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도 뭐는 출현할 수 있어? 새로운 종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갖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소진화와 대진화는 이 개념을 가지고 구분한다고. 그 다음에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는 뜻은 생물학적 종의 개념으로 따지면 두 집단이 서로 간에 생식적으로 뭐가 됐다는 얘기야? 격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생식적 격리가 반드시 일어나야지만이 종의 분화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야 될 조건을 예전에 다뤘었지. 첫 번째가 뭐 있었니? 어기 종류의 차이로 인해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째 시간적 격리. 생시간은 시간대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행동적 격리. 구의 습성에 이제 차이가 생겨가지고 생식적 격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격리. 생식기의 구조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생식적 격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형의 차이를 통해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게 되면, 아, 드디어 뭐가 새로운 종이 출현했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됐지? 어려운 개념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종 분화 모형이 있어. 여기다 이제 별표를 사정 쳐놓고 종 분화 모형. 이 단원의 핵심이야. 종 분화 모형. 됐지? 이 단원에서도 시험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돼. 꼭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 됐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단원에 대한 기출문제 사례들이 많지. 그치? 어쨌든 종분화 모형이 일단은 가장 큰 핵심이다. 일단 크게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소적 종분화, 두 번째가 동소적 종분화야. 한자를 써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가 다를 이자, 소는 장소, 그치? 서로 다른 장소, 즉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각의 나름대로 진화의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종의 분화가 생기는 거를 이소적, 동소적은 같은 장소 내에 개체군이 있는데 그 개체군들이 같은 장소에서 종의 분화가 생기는 현상. 미소적 종분화를 설명하려면 처음에는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무슨적 격리가 반드시 꼭 일어나야 되냐면 지리적 격리가 반드시 꼭 일어나야 돼가지고 두 집단의 장소가 완전히 분리돼야 돼. 됐지?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다는 뜻은, 즉 지리적 격리라는 뜻은 이제 여기 개체군의 개체나 여기 개체군의 개체들은 서로 간에 절대 뭐 하지 않아? 교류하지 않는다고. 됐지? 이럴 때 여기 환경 차이와 여기 환경 차이에 대해서 애들의 진화 방향과 애들의 진화 방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지점으로부터 서로 다른 종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일단 반드시 이소적 종분하는 뭘 갖고 해석을 해야 돼? 지리적 격리가 일어난 조건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소적 종분함부터 이제 들어볼게. 그림 먼저 구분해보고. 현재 이가 같은 종이 있었거든. 같은 종이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니? 같은 장소에 있니? 같은 장소에 있지. 이 화살표 따라가면 처음에는 이 종들 있었잖아. 이 종들로부터 새로운 종이 출현했지. 됐지? 무슨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이게 뭐? 동서적. 됐지?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쫓아가면 이 두 집단이 완전히 나눠져 버렸지? 뭐가 일어났다? 지리적 격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격리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종으로부터 이 종이 여기도 있었겠지? 이 종이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이소적 종분화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그림으로 보면 되겠죠. 그지? 이소적 종분화, 이거는 동서적 종분화. 됐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소적 종분화부터 들어갈게.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어떤 종분화에 대한 사례를 줘놓고 이게 이소적 종분화인지 동서적 종분화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 됐지? 해볼게. 어떤 개체군이 있어. 개체군이라는 뜻은 동일한 종의 집단을 의미하게 된 것이고, 됐지? 과정을 보면 이 두 집단의 장소가 완전히 뭐 돼버려? 격리가 되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격리가 됐다는 뜻은 두 집단으로 나눠지게 되면 각 집단은 절대 서로 뭐 하지 않아? 교류하지 않는다고. 그치? 그러면 이제 집단이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 A 집단하고 B 집단 해볼게. A 집단과 B 집단에서 나름대로의 지들 나름대로의 뭐의 변화가 생기겠지?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겠지. 됐지? 이것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쭉 흐르게 되면은 여기 집단과 여기 집단 사이에 무슨적 격리가 일어나게 되고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게 되고 생식적 격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중간에 분명히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야?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 이게 이소적 종분화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갖고 해석을 하면 현재 나비 보이냐? 나비? 네. 나비, 여기 사는 나비, 여기 사는 나비. 이 나비와 이 나비는 서로 뭐 할 수 있어? 교류할 수 있어. 됐지? 그 다음에 이 A는 대립 유전자라고 보면 돼. 대립 유전자. 됐지? 얘도 대립 유전자 뭐만 갖고 있고 A만 갖고 있고 여기도 A만 갖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러다가 같은 지역에 사는 격리되지 않은 생물 집단. 자, 그 다음 화살표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됐지? 어이, 그림 안 나와요? 여기 이렇게 뭐가 찼어? 물이 찼어. 그래서 이 물은 말 그대로 여기와 여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격리가 일어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됐지? 뭐? 따지지 마. 됐지? 자, 그 다음 격리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 집단과 여기 집단이 장소가 완전히 뭐 돼버려 이제 나눠진 거지. 그 다음 시간 볼게. 처음에는 여기 유전자가 뭐가 있었니? A만 있었잖아. 근데 뜬금없이 뭐가 생겼어? A' 생겼죠. 뭐 일어나네? 돌연변이 일어나네. 이걸로 인해서 이 집단에 뭐의 변화가 생겼겠네?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겼겠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A만 있었는데 대립 유전자로 뭐가 빵 등장하냐? A2' 등장을 하지. 역시 뭐가 일어났구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겼구나.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A 유전자를 갖는 집단과 A' 유전자를 갖는 이 개체들의 이제 집단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A와 A2'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의 집단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거지. 자, 그 다음 내용. 그랬더니 유전자 중에서 뭐만 남았냐? A'만. 여기는 A2'만 남았지. 그러면 뭐가 사라져 버렸어? A 유전자가 사라져 버렸지. 그러면 A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중간에 뭐 됐다는 얘기야?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이 환경이 뭐 있다는 얘기야? 적합했다는 얘기야? 부적합했다는 얘기야? 부적합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부적합했다고 A가 A'을 가지고 있는 뭐 한다는 얘기야? 적합하다는 얘기야. 대표적인 무슨 선택이 일어났어? 자연 선택이 일어났어. 꼭 자연 선택만 특정 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 선택인데 물론 유전자 풀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뭐 유동적 부동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입이나 이출이 생길 수도 있고 됐지?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여기 그림 상에서는 일단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하고 좀 설명하는 거라고. 여기는 그대로 뭘로 차 있고 물이 차 있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사라지냐면 물이 사라졌어. 물이 사라지면 다시 여기와 여기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교류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교류하다 보니까 이 개체와 이 개체가 다시 뭐 할 수 있어?
섞일 수 있다는 얘기지. 섞여가 서로 만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다시 만났더니 이놈들이 지들끼리 뭐 하지 않더란 얘기야. 생식하지 않더란 얘기지. 생식적 격리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됐지? 이렇게 흐름이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렇지? 위소적 종분화는 이소적 종분화에 의해서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겠니 느리겠니? 엄청 느리겠지, 그지? 그치? 지리적 격리도 일어나야 되고 돌연변이나 자연선택이나 여러가지 유전자 풀의 변화도 생겨야 되고 이 유전자 풀이가 시간에 따라 축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대표적인 사례, 저 북아메리카에 보면 그랜드 캐니안이란가? 그랜드 캐니안? 아니야? 그랜드 캐니안. 여기 뭐 한 수천 미터 되는 막 산맥들 있잖아. 산은 없는데 어쨌든 몰라. 그래서 봐, 여기 보이냐 여기? 협곡 보이지? 여기가 뭐 수십 킬로미터 될 거야. 엄청 커. 됐지? 처음에는 여기가 협곡이 없었거든. 협곡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다 연결돼 있었잖아.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기나 다람쥐들이 서로 막 뭐하고 있었어? 막 교류하고 있었는데 협곡이 생겨버렸지, 자연현상으로. 그래서 다람쥐가 뭐 해버렸어? 나눠져 버렸지. 그래서 이쪽에 사는 다람쥐와 이쪽에 사는 다람쥐가 서로 다른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다람쥐의 종이 뭐 하더란 얘기야? 달라지더란 얘기지. 여기는 흰꼬리 영양다람쥐, 여기는 헤리스 영양다람쥐. 됐냐?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냥 꼬리도 좀 다르고 여기 색깔도 좀 다르고 그러지? 원래 이게 컬러풀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흐리게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 이제 이소적 종분화 실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한번 볼게. 아, 이거는 그림 파일이라 그냥 보면 돼. 처음에 초파리가 같은 장소에 있었지. 같은 병에다 키우고 있었어. 됐지? 이놈들을 뭘 시켜버렸니? 각각 다른 병으로 뭐 시켰어? 나눠버렸지. 그래서 실험자가 이거를 각각 다른 병에 나눠놨던 것 자체가 뭘 시켜버린 거야? 지리적 격리를 시켜버린 거야. 실험상에서. 됐지? 그 다음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이 뭐야? 여기는 먹을 걸로 뭘 줬어? 녹말을 줬지? 여기는 엿당을 줬어. 됐지? 그래서 엿당을 먹고 자라는 초파리가 있고 뭐를 먹고 자라는? 녹말을 먹고 자라는 초파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충분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것들을 다시 뭐해? 섞지. 섞어가지고 서로가 뭐 되는 거를, 교배가 되는 거를 직접 관찰했다는 얘기야. 됐냐? 이렇게.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있지. 암컷 중에서 어디서 키운 놈? 녹말에서 키운 놈. 수컷 중에서 어디서 키운 놈? 녹말에서 키운 놈. 그 다음에 수컷 중에서 녹말을 키운 놈, 암컷 중에 엿당에서 키운 놈의 교배 수를 봤더니 녹말과 녹말에서 키운 놈들끼리의 짝짓기의 빈도수가 뭐하더란 얘기야. 이것보다 많아지더란 얘기지. 이게 되냐? 녹말을 먹은 것들끼리 또는 엿당을 먹고 자란 것들끼리의 뭐의 빈도가, 짝짓기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됐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먹이 종류에 따라서 같은 먹이를 섭취한 애들끼리만 교배한다는 얘기는 이 둘 사이에서 무슨적 격리가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야. 생식적 격리가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충분한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이 두 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종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군이냐? 실험군이지. 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 대조군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같은 개체군, 다른 개체군인데 이게 다른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다른 종인지 알더라고. 다른 종 아니야? 장소가 다른 데서 키웠는데 애들처럼 먹이의 종류를 뭐 하지 않아? 바꾸지 않는다고. 됐지? 분리는 시켰는데 녹말 주고 녹말 줘가지고 애들 섞어봤더니 빈도수가 다 뭐 하더라니까? 유사하게 나오더라는 얘기지. 근데 먹이 종류를 완전히 다르게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짝짓기의 빈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지리적 격리가 하나의 종의 분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된다고. 됐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뭐 들어갈 거야? 동소적 종분화. 같은 장소 내에서 종의 분화가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 가좀 볼게. 지금까지 동서적 종분화에 대한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물어봤지만 지금 배우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어.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야. 지금까지는 이소적 종분화에 대한 과정을 주로 물어봤고 동서적 종분화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출제된 적 없다고. 됐지? 오케이. 동서적 종분화.
일단 크게 세 가지를 다룰 거야. 먹이 종류 변화에 의한 정부나 성 선택에 의한 정부나 배수성에 의한 정부나. 됐지? 아까 먹이 종류 변화 살펴봤는데. 그럼 이건 이소적인데. 아까는 실험상에서 일부러 격리시킨 거지? 그지? 이거는 같은 장소에서 먹이 종류 변화에 따라서도 정분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따져볼 거지.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쉬운데 이제 뭐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 됐지? 그래서 이거에다 별표 쳐놓고 과정이 이 과정을 외우는 건 아니고 그 과정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종의 분화가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리고 배수성이 나와 있잖아. 배수성에 의한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슨 성 돌연변이가 일어나냐면 배수성 돌연변이가 일어나. 배수성 돌연변이의 원인은 뭐냐? 배수성이라는 숫자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수 이상 돌연변이 중 하나지. 감수 분열 과정 중 뭐의 비분리야? 염색체 비분리. 그렇지? 이것도 하나의 염색체 돌연변이잖아. 이러한 염색체 돌연변이가 종의 분할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지. 주로 동물보다는 누구한테서? 식물한테서. 참고로 동물들은 배수성 돌연변이가 일어나 버리게 되면 걔는 거의 태어나지 않아. 식물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식물에 대한 종분화.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를 잡아볼게. 먹이 종류에 의한 종분화의 대표적인 사례부터. 타이틀만 기억을 하면 되고, 이거는 타이틀만 기억을 하면 되고, 과정은 외울 필요 없어. 흐름만 봐. 대표적인 미국, 북아메리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거든. 이제 보이냐? 뭐 같냐? 벌 같냐? 파리. 파리. 과실파리라 그래. 과실파리. 미국에 사는 잘 안 보이니? 얘가 머리잖아. 이렇게 몸통 보이지? 그 날개 이렇게 있잖아. 날개. 여기가 알 낳고 있는 거야. 여기 뒤에가 열매거든? 얘가 열매 안에다가 알을 까? 열매 먹기 싫다. 알았지? 뭐가 싫어. 얘도 지금 지 종족 번식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저희가 저 열매 먹으면 알 먹는 거. 미국이야. 오케이. 자, 과실파리다. 현재 이 과실파리가 실제 자신의 알을 까매 있어서 이용하는 열매가 있거든. 어떤 나무의 열매를 주로 이용하냐면 산사나무의 열매를 주로 이용을 해. 산사나무. 본 적 있냐? 없지, 그지? 미국에 뭐만 있어서 산사나무만 존재하던 상황에 과실파리는 자신의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알을 까면 의자 안에다가 산사나무 열매 안에다가 알을 깐다고. 됐냐?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어떤 나무가 없었냐면 사과나무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야. 됐지? 그런데 어디서? 유럽에서 뭘 도입을 시켜? 사과나무를 도입시킨다. 미국에다가. 왜냐? 뭐가 딱 생겨? 사과나무가 딱 생기지. 됐지? 사과나무의 열매 모양과 산사나무의 열매 모양 서로 뭐하니? 좀 비슷하지? 비슷하고 애가 다 익으면 무슨 색이야? 붉은색 되지. 애도 붉은색이 돼. 물론 크긴 애가 좀 더 뭐해? 커. 됐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과실파리가 알을 까는데 산사나무에다 주로 깠던 놈이 일부가 얘가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 속에다가? 사과나무 속에다가 알을 까버린다고. 됐지? 그지? 그럼 어떤 놈은 산사나무에다가 알을 깠겠지? 이건 이제 우연찮게도 알을 깐 거야. 됐지? 여기서 알이 부화해가지고 이 사과 속에서 애벌레가 만들어지겠지? 됐니? 여기서도 뭐가 이 안에서? 애벌레가 만들어지겠지? 원래 이 과정에 의한 종분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지? 그냥 좀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할게. 참고로 산사나무가 열매가 익는 시기가 대략 9월에서 언제더라?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애가 좀 느리게 성장을 해. 애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하거든. 됐지? 그럼 사과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애벌레가 먹고 사는 양이 뭐해진다는 얘기야?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애벌레가 생장하는 속도가 애가 빠르겠니? 애가 빠르겠니? 애가 빠르겠지? 그럼 애벌레가 나중에 변태해가지고 뭘로 빠져나와? 파를 빠져나오겠지. 얘가 빨리 빠져나오겠지? 됐지? 빨리 빠져나오고 성체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애들의 생식 시간대가 얘보다 훨씬 뭐이죠? 빨라지지. 그럼 애들끼리 또 생식을 빨리 하겠지. 그리고 이 애벌레는 어디서 자란 놈이야?
사과에 자란 놈이잖아. 사과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산사나무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그래서 얘는 주로 뭘 이용해? 사과를 주로 이용을 해서 자신의 개체를 이제 번식시키는 거고, 여기서 태어난 파리는 좀 느리게 자라지. 느리게 자라가지고 어쨌든 자라가지고 지들끼리 교배를 했어. 교배를 하게 되면 이놈들이 알을 깔 때는 주로 어디다 깔 거란 말이야? 산사나무에다 깔 거란 말이지. 되냐? 이렇게.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자란 파리와 산사나무에서 자란 파리가 시간적으로 점점 무슨적 격리가 생기기 시작을 해. 생식적 격리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고. 알았지?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식으로 과실 파리 자체가 이제 종의 분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 됐냐? 대표적인 사례. 뭐 과정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 먹이 종류에 따라서도 시간적인 차이로 인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날 수도 있구나. 됐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선택에 대한 정보를 볼게. 너희들 교재 뒷페이지 나와 있거든? 91페이지. 자, 거기 보면 물고기 나오지? 여기가 이제 아프리칸 시클리드라 그래. 아프리칸 시클리드.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종이 있어. 두 개의 종을 보면, 푼다밀리아, 니에레리. 알지? 학명이지, 학명. 학명인데 애들의 무슨 명이 똑같니? 속명이 똑같은데 종소명이 다르지? 그럼 애들은 일단 현재 같은 종을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위에를 A종, 밑에를 뭐라 해보자? B종을 해보자고. 됐지? 자, 현재 자연 상태야. 자연 상태에서 A종과 B종 보면, B종은 주로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주황색으로 보여. 됐지? 그 다음 A종은 위에 좀 파란 거 보이니? 좀 파란 거. 얘는 무슨 계열의? 푸른색 계열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 됐지? 그래서 A들이 실제 같은 장소에 살고 있는데 A종은 누구 종끼리 당연히 A종끼리 교배하겠지. 같은 종이니까. B종끼리 지들끼리 교배한단 말이야. 이렇게. 됐지? 뭐 당연한 내용이지? 뭐 다른 종이니까 서로 간에는 교배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그런데 사람들이 실험을 하지. 색을 바꿔버렸지. 자연광이 아니라 무슨 색 광만 줘버려? 주황색 광만 준다고. 주황색만. 됐지? 주황색만 주니까 A종과 B종의 색깔이 전부 다 무슨 색으로 보여버렸냐면 전부 다 주황색 계열로 보여버려. 됐냐? 이렇게. 그러면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A종과 B종이 서로 뭐 하지 않았는데? 교배하지 않았는데, 이제 주황색 광을 줘버리고 애들의 표면색이 서로 유사해지니까 A종과 B종끼리 뭐 하기 시작을 해? 교배하기 시작하더라고. 됐지? 거기다가 그럼 여기서 태어난 새끼가 있었겠지? 네. 이 새끼가 또 무슨 능력 갖고 있어? 생식 능력까지 갖고 있더라는 얘기야. 왜요? 어? 왜요가 아니라 이건 현상이잖아. 됐지? 이렇게. 그러면 이것까지 따지면 A종과 B종은, 이 개념으로 따지면 A종과 B종은 교배는 가능할 수 있지. 네. 가능할 수 있고 이들 사이에 태어나는 종이 생식 능력을 갖고 있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물학적 종의 개념으로 따지면 A종과 B종은 무슨 종으로 취급해야 돼? 같은 종으로 취급하지. 근데 실제 같은 종으로 취급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이거는 실험상의 상황이지. 자연 상태에서는 교배하지 않으니까. 알았지? 자연 상태에서는 생식적 격리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이미 일어났고. 됐지? 그러면 얘들이 여기서는 왜 교배하지 않고 여기서는 왜 교배하냐고. 얘들이 교배할 때 뭐를 가지고 선택을 한단 말이야. 자신과 동일한 색깔을 가진 놈을 주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지. 저기 주황색 가지니까 주황색 아니면 주황색 이런 식으로. 되냐? 이렇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현재는 자연 상태에서는 생식적 격리가 일어났지만 실험 상황에서는 둘이 생식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애들의 공통종이 있었을 것이고 이 공통종이 무슨 종과 무슨 종으로? A종과 B종으로 분화됐는데 완벽히 분화가 다 끝난 건 아니란 얘기야. 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지. 이해됐지? 그래서 생식적 격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나긴 했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완벽하게 일어난 수준은 아니더란 얘기야. 알았지? 이런 중간 계열의 종의 분화가 생기는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구나.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배수성에 관한 정보나 들어갈게.
배수성에 의한 종분화 이해하려면 무슨 돌연변이 과정을 알아야 돼? 배수성 돌연변이 과정을 알아야 되겠지? 여기 생명과학 원에서 배웠던 이수성 돌연변이와의 차이점만 보면 돼. 예를 들면 이 애는 4자리에 무슨 세포에다 가정할 거냐면 체세포에다 가정을 할게. 그러면 이렇게 상동, 그 다음 이렇게 상동,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놈들이 뭐 되니? 복제 되겠지? DNA 복제가 돼서 몇 가루 만들어? 2가루 만들지?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양주소 뭐가 나와야 돼? 방주사가 나와야 되는데, 배수성 돌연변이는 한쪽은 방주사가 다 나오는데 한쪽은 방주사가 다 안 나와. 알았지? 이수성 돌연변이는 몇 개 정도만, 한 개 정도만 나왔는데 배수성 돌연변이는 전부 다 안 나온다고 해. 알았지? 자, 그러면 이놈들이 이제 1분열이 끝나지. 1분열이 끝나면 얘가 통째로 이쪽으로 뭐해? 다 몰려 들어오지. 됐니? 그럼 이거 몇 N이야? 2N이지? 2N. 그럼 여기는 염색체 있어 없어? 아예 없지? 됐냐? 아예 없다고 얘는 한쪽 다 몰려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 2분열 때는 무슨 분열이 일어나? 염색 분체 분리되겠지. 그럼 염색체가 가운데로 전부 다 무슨 배열 하겠어? 무슨 배열? 무슨 배열? 일렬배열 하겠지. 그 다음에 2분열 때는 정상 분리야. 그럼 현재 여기서는 1분열 때 비분리고 2분열 때 정상 분리니까 2분열 때는 방수사 정상도 다 뭐 한단 말이야? 다 나오지. 다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그러면 하나 분리되고 하나 또 분리되고 또 하나 분리되고 또 하나 분리되고. 이건 분명히 무슨 분열이야? 감수 분열인데 핵상이 몇 N짜리가 만들어져 버려? 2N짜리. 체세포하고 똑같은 염색체를 가진 세포, 생세포가 만들어져 버린다고. 이게 됐지? 이게 무슨 돌연변이? 배수성 돌연변이야. 됐지? 그럼 몇 분열 때 비분류가 일어날 수도 있어? 2분열 때 비분류가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럼 볼게. 됐지? 자, 그 다음 여기 볼게. 1분열 때는 무슨 분열이야? 정상 분열. 그러면 이쪽으로 일단 이거 분리되지. 이거 분리되고 그 다음 이거 분리되고 그 다음 이거 분리되지. 일단 이거 몇 N이야? N이지. 됐냐? 그럼 볼게. 한쪽에서만 방주사가 나오고 한쪽 방주사가 안 나오지. 그러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안 돼버리지. 한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지. 그러면 이쪽은 염색체가 있어 없어? 아예 없지. 그럼 이쪽으로는 각각 몇 개씩 들어와? 하나씩 들어오지? 그 다음에 통째로 몰려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뭐 된다고 그랬니? 자연스럽게 뭐 돼? 분리되지. 그럼 봐. 같은 종 사이에서 배수성 돌연변이에 의한 종분화야. 알지? 현재 여기 2N짜리 보이니? 네. 그지? 현재 여기 보니까 복제가 끝난 거지. 뚱땡이니까. 그럼 복제가 끝나기 전의 상태를 보면 이게 파란색끼리 상동이잖아. 그럼 파란색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빨간색이 이렇게 있겠지. 자, 그 다음 여기 과정 쫓아가 볼게. 과정 쫓아가 보면 뭐가 일어났대? 염색체 비입을 그러는데 무슨 성? 배수성이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이것의 핵상이 2N은 4니까 동일한 핵상과 염색체 수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됐냐?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볼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만들어지지. 몇 N은 몇 짜리? 2N은 4짜리의 생식세포. 됐니?
그럼 이제 이 생식세포와 이 생식세포가 뭐이죠? 만나지. 만나게 되면 염색체가 상동이 몇 개 들어와 버려? 4개 들어오지. 상동 관계 4개? 여기도 몇 개? 4개잖아. 몇 회? 4회는 몇이 돼버려? 8이 되지. 됐냐? 그럼 이놈과 이놈은 핵형이 서로 뭐 있어? 달라졌지.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더 이상 같은 종이 아니란 얘기야. 알았지? 핵형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놈이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 이놈이 상동 관계에다가 짝이 완전히 다 들어맞지. 그럼 이것이 정상의 무슨 분열이 가능이냐면 감수 분열이 가능이죠. 정상 감수 분열. 됐지? 그러면 원래 상동이 4개인데 이놈들이 짝을 만나가지고 감수 분열 하잖아. 그러면 이거 복제되고 이거 복제되지. 이거 복제되고 이거 복제되잖아. 복제된 것들끼리, 즉 몇 쌍씩이 한 쌍씩이 상동을 한 쌍씩이 이가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가능해짐으로써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 자체가 새로운 종인 거지? 그러면 정상 감수 분열로 태어난 자손이 있어. 그럼 이 자손도 사이에는 몇 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돼? 8자리 유지가 된다고. 알지? 그럼 밑에 한번 볼게. 2에는 4로부터 배수성 돌연변이에 의해서 2에는 4인 생식세포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2에는 4로부터 무슨 감수 분열이 일어나? 정상 감수 분열. 그러면 N은 몇 자리가? 2자리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 생식세포와 이 생식세포에서 뭐 할 수 있어? 수정할 수 있다고. 됐냐? 그러면 상동 관계가 몇 개씩 들어와? 3개씩 들어오면서 몇 회는? 3회는 6이 되지. 근데 이놈은 뭐래? 불임이래. 불임이란 뜻은 이놈이 뭐를 할 수가 없어? 정상이야. 정상 감수분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은 생물학적 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됐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례가 아니라 이 사례에 대해서 기존의 부모와 전혀 다른 핵형을 가진 자손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종이 핵형 차이에 의해서 생길 수 있구나. 됐냐? 그럼 이런 식으로 종의 분화가 일어나면 이 종의 분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니 느리게 일어나기니 이거는 이소적 종분화에 비해서 빠르게 일어나. 알았지? 식물 같은 경우는 종의 분화가 지금 현재 발견된 게 가장 빠른 시간이 몇 년 걸렸어? 13년 걸린 게 있어. 종분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원리로 종분화가 일어난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다른 종 사이에 배수성에 의한 종분화. 그럼 다른 종 사이란 얘기는 보니까 종 A가 있잖아. 핵상 2에는 4고 여기는 몇이냐? 2에는 6이지. 2에는 6. 됐지? 그럼 처음부터 핵형 차이가 뭐해? 다르잖아. 그럼 이것은 서로 같은 종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이놈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생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물론 자연적으로는 안 할 텐데 이것들 자체가 생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감수분열을 통한 만드는 생세포가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종과 이 종은 현재 종의 분화가 이미 일어난 개체지만 이놈들 자체는 종분화가 완벽히 일어난 건 아니란 얘기지. 종분화가 진행 중에 있다고. 됐지? 유형관계가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야? 유사한 놈의 종이란 얘기야.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 2에는 4가 무슨 채 비분리가 일어났어? 염색체 비분리. 역시 무슨 성? 배수성이야. 그러면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이 생식세포도 2에는 몇이겠니? 4겠지?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상동 관계를 색깔을 좀 구분해볼게. 이거를 무슨 색? 빨간색. 그 다음 이거를 무슨 색? 노란색. 그 다음 이거를 무슨 색? 파란색. 그 다음 이거를 무슨 색? 주황색. 나머지 하나를 무슨 색으로 보자? 하얀색으로 볼게. 색깔 좀 구분되니? 색깔 같은 게 상동이다. 그러면 이게 2에는 4가 만들어지면 이게 무슨 색이야? 붉은색.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생세포래? 정상 생세포. 그러면 이거는 N은 몇이 돼? 3이 되지. 그러면 이것 중에 하나 파란색 하나 들어왔겠네. 그 다음에 주황색 하나 들어왔겠지. 그 다음에 흰색 하나 들어왔겠지. 이 생식세포와 이 생식세포가 어디 있어?
수정됐지? 됐지? 수정된 봐. 이거 빨간색 보이냐? 빨간색이 원래 여기 있었지? 그대로 들어오지. 그 다음 이게 노란색이었지? 노란색 그대로 들어오지. 그 다음 이게 뭐야? 파란색. 그러면 이거는 주황색, 나머지는 흰색이지. 그러면 상동관계 짝이 완벽히 맞춰져 안 맞춰져? 안 맞춰지지? 그럼 이거는 핵상이 2n이라 그래야 돼, n이라 그래야 돼, 3이라 그래야 돼, 4n이라 그래야 돼? 어? 쓸 수가 없지. 이거는 쓸 수가 없어. 됐냐? 그냥 염색체 몇 개? 7개인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됐지? 그럼 얘는 정상적인 감수 분열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어.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유성 생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생물학적 종이 아닌 거라고. 알았지? 근데 이놈이 감수 분열을 했는데, 물론 감수는 계속 시도를 했겠지? 근데 정상은 쪽으로는 안 돼. 그런 데가 또 뭐가 일어나? 염색체 비불가 일어나. 그러면 무슨 성? 배수성으로는 감수 분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식물은 불가능해, 동물은 불가능해, 식물은 가능하다고. 이 과정 외우는 거 아니야. 과정 보면 해석하면 된다고. 그럼 볼게. 배수성이면 여기 염색체 수하고 여기 염색체 수가 뭐해? 똑같지? 여기도 몇 개 있어? 7개 있겠지? 그지? 그럼 색깔도 구분하면 이게 빨간색, 그 다음 이게 노란색, 그 다음 뭐야, 이게 하얀색, 그 다음에 이게 주황색, 그 다음 이게 파란색이지. 아직까지 색상은 제대로 쓸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정상 생식세포 만들어졌대. 됐지? 그럼 마찬가지로 파란 거 몇 개? 하나. 그 다음 하얀 거 하나. 그 다음 주황색 하나. 됐지? 이것과 이게 뭐 돼? 수정되지. 수정되면은 여기가 무슨 색? 빨간색. 그 다음 여기가 노란색. 그 다음 여기가 주황색 할게. 주황색. 그 다음 여기가 뭐? 파란색. 그 다음 여기가 뭐? 흰색. 됐냐? 그럼 상동관계 다 짝이 되지. 몇 개? 2에 몇 개? 10개. 그러면 최초의 종 A와 종 B하고는 또 다른 핵형을 가지는 나타나. 알았지? 그럼 이놈은 무슨 종이야? 새로운 종이지. 이걸 생물학적 종으로 이제 취급해 주겠다는 얘기지. 왜? 이놈이 무슨 분열 가능해지니까? 정상 감수 분열 가능해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핵상의 2에는 몇 자리에? 10자리의 자손을 뭐 해낼 수 있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됐냐? 이렇게 이게 다른 종 사이에서도 이런 종 분할을 통해서 새로운 핵형을 가진 종이 나타날 수 있구나. 됐지? 이렇게. 그 다음 10분 쉬었다가 다음 종 들어갈게.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배수성에 의한 종 분할 과정을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밀 나오냐, 밀? 거기 처음에 보면 외알밀 보이고 야생밀 보이잖아. 이것과 이거는 밀인데 종이 현재 달라. 대체 종이 다른 놈이야. 근데 염색체 수가 서로 똑같거든. 여기 앞에 14 보이지? 14가 염색체 수야. 알았지? 뒤에 알파벳 보면 AA하고 BB가 있잖아. 이것의 의미는 이따 설명할게. 알았지? 됐지? 그래서 앞에 과정을 여기다 접목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빵밀까지 만들어지게 됐는지 대신에 그 내용은 이제 설명할게. 일단 외알밀이나 야생밀이나 염색체 수는 똑같기 때문에 두 개체의 염색체 수를 2로 줄인다. 몇 개로? 2개로. 됐지? 휘민아? 2개로. 그러면 이게 야생밀이고 이게 무슨 밀? 외알밀이야.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상동 염색체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2에는 2라 정했어. 그 다음에 얘도 몇? 2에는 2야. 그러면 얘도 뭘 갖고 있겠냐? 상동을 이렇게 갖고 있겠지? 알지? 그 다음에 착각하지 말점.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상동 관계가 아닌 거지. 색깔로 잘 구분해. 색깔로. 그 다음에 여기서 정상적인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지. N은 몇 자리? 1자리. 여기도 정상적인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N은 1자리를 만들지. 그럼 여기 염색체 수 몇 개?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하나 들어가지? 됐지? 그래서 분명히 다른 종인데 다른 종의 생식세포들끼리 뭐 시켜? 수정시키지. 수정이 되게 되면은 염색체가 몇 개 들어오겠냐? 몇 개? 2개 들어오지? 됐지? 그럼 이놈은 염색체 수는 2개지만 핵상은 n이 되지? 됐지? 이렇게 태어난 놈이 이거란 얘기야. 됐지? 그럼 이놈은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지. 그러면 생물학적 종이 아닌 거야. 됐지? 이 말은 정상적인 생식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됐지? 자, 그 다음 내용. 근데 이놈들이 감수 분열 하는데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무슨 성이 일어나? 배수성이 일어나. 됐지? 그럼 여기서 배수성이 일어나면 염색체 수 N은 그대로 배 2가 되지? 2가 되면서 염색체를 보면 이거하고 염색체하고 똑같은 개수에다가 각각 똑같은 게 들어오겠지. 됐지? 그럼 A가 무슨 세포야? 생식세포지. 자, 그 다음 이놈들이 또 배수성을 통해서 또 생식세포 만들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 다음 이게 되겠네? 그러면 N은 몇이 돼? 2라는 무슨 세포가? 생식세포 만들어져. 그러면 이놈과 이놈이 또 뭐해? 수정하지? 수정하면은 다음 이렇게 만나지. 그럼 뭐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되네? 그럼 상동이 다시 만나지. 그럼 몇 N이야? 2N이지. 2N은 4.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이제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지. 거기다가 이놈은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됐지? 그래서 얘는 생물학적 종으로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취급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뭐야? 야생 애모밀이라고. 됐냐? 이렇게. 선생님, 여기서 N은 2에서 가운데 N은 2에서 배수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앞쪽에 여기? 됐어. 그게 생기가 안 되는 게 아니, 정상 감수 분열은 불가능한데 배수성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라고 해. 자, 근데 A가 A잖아. A가 A인데 A한테는 이름 붙여줬니 안 붙여줬니? 안 붙여줬지. 왜 안 붙여줬을까? 생물학적 종이 아니니까.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야생 애모밀이 있어. 그럼 얘가 2에는 4였잖아. 그런데 또 무슨 종이 있어? 야생 근현종이 있어. 야생 근현종. 그럼 이거는 또 다른 종이라는 얘기지? 그럼 A 염색체 수를 몇 수로 볼 거냐면 2로 볼 거야. 몇 수로? 2로. 그러면 A에 대한 염색체 상에다가 세포 상에다가 염색체를 표현해주면 A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몇 개야? 2개지? N은 2에는 2라는 야생 근형이 될 것이고, 파란색으로 내가 표현한 것들은 파란색끼리 뭐란 얘기야? 상동이란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정상 감수 분열을 해요. 정상 감수 분열을 하면 생식세포 N은 몇 자리가 만들어져? 1자리 만들어지지. 그러면 염색체 몇 개? 하나. 그 다음에도 정상 생세포 가능하지? 분열이. 그러면 정상 감수 분열을 통하면 정상적으로 생세포 만들어지면 뭐하고? 노란색하고 빨간색 염색체가 들어가 있는 N은 몇 자리가? 1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이거는 분명히 무슨 세포야? 생식세포야. 이 생식세포들끼리 다시 뭐해? 수정하지. 수정하면 파란색 하나에다가 노란색 하나에다가 빨간색 하나. 염색체 수가 몇 개짜리? 3개짜리인데 핵상은 N자리가 만들어지지? 그러지? 그럼 이놈은 상동 관계 짝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감수 분열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정상 생식이 불가능해. 그래서 얘도 생물학적 종이 아닌 거야. 됐지? 여기 사이거든. 이 사이를 A, B, D라 그래. 됐냐? 이것처럼 이 사이가 원래 있어야 돼. 중간 생략시킨 거야. 됐지? 그게 이놈이란 얘기야. 됐지? 이렇게. 자,
자, 그 다음에 이놈은 정상 감수분열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놈은 생물학적 종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놈이 정상 감수분열이 불가능한데 감수분열 과정상에서 무슨 성은 일어날 수 있어? 배수성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얘가 배수성 돌연 변이에 의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 생식세포를. 그러면 배수성이니까 그대로 N은 몇이 되겠니? 3이 되겠지. 파란색 하나에다가, 그 다음 노란색 하나에다가, 그 다음 빨간색 하나. 됐지? 그 다음에 이놈이 또 무슨 성을 해? 또 배수성을 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색 하나에다가 노란색 하나에다가 빨간색 하나인 역시 무슨 세포가 만들어지고?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N은 몇 자리? 3자리가 만들어지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생세포가 다시 뭐해? 다시 수정하지? 수정을 하면 파란색 2개, 그 다음 노란색 2개, 그 다음 빨간색 2개. 그럼 몇 N이? 이 N은 몇 자리? 6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상동관계가 또 다시 맞춰지지. 맞춰지니까 이놈이 또 무슨 감수분열 가능해? 정상 감수분열 가능하면서 정상 생식 가능하다고. 그래서 얘도 무슨 종으로 취급해줘? 생물학적 종으로 취급해준다고. 이렇게 태어난 게 뭐야? 빵밀. 됐냐? 그럼 이것의 핵형과 이것의 핵형과 이것의 핵형과 이것의 핵형과 이거 핵형이 다 달라지지? 그래서 계속해서 핵형 차이로 인한 뭐의 분화가? 종의 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게. 알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축소시킨 게 이 그림이잖아. 이 기호달. 기호 이제 설명을 할게. AA, BB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서 AA란 뜻은 이것과 이게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상동 관계라는 얘기야. 상동이 짝이 있다는 얘기야. 알지? 그럼 얘도 뭐가 있어? 상동이 짝이 있다고. 색깔을 좀. 이게 노란색이었지? 이게 노란색이었나? B 상동 관계 있고 여기도 뭐가 있고? 상동 관계 있고. 됐지? 그 다음에 AA 그 다음에 정상 생세포 만들어가고 서로 합쳐있지. 그러면 A하고 뭐가 있는데 B가 합쳐졌는데 A는 상동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정상 감수분열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생물학 주성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얘들의 배수성 돌연 변이로 인해서 AA가 다시 만나고 BB가 다시 만났지. 그럼 상동 관계가 다시 만들어졌지. 됐지? 그럼 얘는 생물학 종으로 취급해주겠다고. 됐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DT가 있어요. 이놈들이 정상적으로 생식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게 되면 A 만들어지고 그 다음 B 들어가고 그 다음 D가 들어간 놈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놈은 상동 관계가 없잖아. 그러면 정상 감수분열이 불가능하니까 생물학 종이 아니란 말이야. 그 얘들이 배수성 돌연 변이로 인해서 다시 합쳐지게 되면 AA 만나고 그 다음 BB 만나고 DD 만나게 되면서 다시 상동 관계가 짝이 맞춰지면서 정상 감수분열이 가능한 생물학 종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어찌됐든 배수성 돌연 변이에 의해서 핵형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 종의 분화가 생겼구나. 됐니? 이렇게 과정을 차근차근 보면 돼.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과정을 전부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료 해석 문제로 나올 거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종 분화 속도 들어갈게. 현재 종이 분화되는 속도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거든. 두 가지 설. 자, 첫 번째가 점진주의설이 있고 두 번째가 단속 평행설이 있어. 알지?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점진주의설은 종이 분화가 되는데 갑자기 빵 하고 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유전자의 변화에 따른 축적의 결과 이놈들이 서서히 종의 분화가 서서히 점진 쪽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가 점진주의설. 단속 평행설은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 종이 쭉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거야. 이게 단속 평행설. 현재 점진주의설보다는 단속 평행설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 인정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볼게. 화석을 관찰하잖아. 화석을 관찰하게 되면
지질 시대별 종의 종류가 확 바뀌는 현상 보이거든? 네. 예를 들면 지층 관찰해. 지층 아니 지층? 지층 보면은 시대별로 쌓이는 암석이라든지 토양의 종류 달라지잖아. 여기 살고 있는 생명체, 여기 살고 있는 생명체, 여기 살고 있었던 생명체, 즉 화석들이지. 화석들의 종이 갑자기 보이더라는 얘기야. 바뀌더라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단속 평행설의 의미를 보면 굉장히 무슨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종이 분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그러면 점진주의설은 현재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요?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A도 인정을 해주고 A도 인정을 해주는데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한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려가기 시작한다고. 설 자체가. 됐지? 그러면 점진주의설에 대한 화석의 근거는 없나요? 있지? 별전 앞에서 대표적인 뭐 고래의 진화 기억나냐? 고래의 진화 아, 네. 그지? 육상에 살고 있는 어디로 가? 바다로 가잖아. 이렇게 이게 이제 화석상으로 연속적으로 찾아내잖아. 이게 대표적인 점진주의설을 증명하는 화석의 근거인데 이 근거보다는 이 근거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됐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제 그림과 해석을 하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자, 점진주의설 볼게. 자, 처음에 종이 있는데 이 종의 형질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바뀌는 거 보이지? 네. 천천히 이제 점진주의설. 단속 평행사 이 종이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에 종의 분화가 바로 생기는 거야. 됐지? 여기도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에 종의 분화가 팍팍팍 일어나는 거지, 그지? 됐냐? 네. 실제 단이 무슨 뜻인지 단. 짧다. 끈을 단. 연속돼 있다고. 됐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을 유지하지. 이 종을 유지해. 이게 속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종의 분화가 빠른 시간에 일어나지. 이게 단. 됐냐? 이 종이 쭉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종의 분화가 팍팍팍 생긴다고. 이게 단. 팍 나눠진다고. 됐지? 됐니?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래프 해석을 하면 점진적 그래프 시간에 따른 진화 내용을 보게 되면 일종이 3종 되는 과정에서 중간 계열의 형질을 갖는 놈이 종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일어나는 거고 얘들 같은 경우는 일종 유지가 되다가 짧은 시간 동안에 팍 뭐가 생겨. 2종이. 그 다음에 팍 하고 뭐가 생겨. 3종이 생긴다고. 됐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지?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이소적 종분화가 있고 동소적 종분화가 있잖아. 그러면 이소적하고 동소적 종분화의 속도를 보면 누가 빠르니? 이소적하고 동소적 중에 동소적이 빠르지. 그럼 동소적이 이 두 설로 해석을 하면 무슨 설로 설명할 수 있는? 단속 평행설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얘기야. 알지? 아까 식물의 배수석에 의한 돌연 변이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잖아. 알지? 이렇게. 그다음에 문제 풀어봐. 1번.